이렇게 싸움이 나지 않으면 평소에 기사화가 되지 않는 개혁신당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 소식을 좀 오랜만에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허은하씨고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준석, 그리고 그쪽에 붙은 게 천하람, 이기인 이런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 허은하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 한마디로 허은하의 대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펜코에서는 또 신나가지고 천하람이 허은하 직무정지하고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이준석의 본진인 펜코에선 원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원래대로라면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제대로 된 그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는다? 이건 원래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준석이 그걸로 당했다고 여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윤석열한테 사과, 그 만든 사과 한마디, 책임 한마디 지금 안 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냐. 하지만 저들은 그런 모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자, 이긴 표정이 비장하다, 이러면서 당이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저들은 앞으로 이준석 본인이든 펜코든 윤석열 만든 책임부터 제대로 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대선 지선 승리한 당대표인데 쫓겨났다, 이따위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서사 전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준석이 여태까지 쌓아온 서사가 지금 죄다 박살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기 서사를 박살내면서까지 허은하를 무리해서 내쫓는가? 빨리 자기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야 명태균 게이트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SBS에서 허은하 몰아내기라는 제목을 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댓글 반응 보세요. 우르르 또 몰려가가지고 허은하는 나가고 이준석 체제로 다시 시작하자. 아니 멀쩡하게 하고 있던 대표를 저렇게 멋대로 쫓아내고 여기에 기세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아내기라고 SBS에서 제대로 기사 제목을 뽑으니까 아니 제목을 어떻게 저렇게 편파적으로 뽑냐. 기사 제목이 아니죠, 영상 제목이죠. 영상 제목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뽑냐. 그러면서 좌표 찍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야, 저 중간에 가장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철근입니다. 이준석의 7억 각서, 그걸 썼던 장본인, 최근 룸살롱 논란이 있었던 그 장본인 바로 김철근씨. 표정만 봐도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 왼쪽 뒤에서 있는 게 차례로 이기인, 천하람인데요. 어제 그 현장을 보신 분들은 물론 지금 저 개혁신당 따위의 소식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막 그 개혁신당 내부를 보면 지금 내란이다, 폭동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준석을 그 허은하 빨리 몰아낸 다음에 제대로 된 대표로 빨리 다시 불러올 거냐. 물론 이준석이 당대표 이름을 이렇게 걸고 나오진 않겠죠. 이준석은 그 대선 주자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당화를 완성시킬 거냐 아니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난리가 난 마당에도요. 이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개혁신당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맨날 그렇게 양당을 비난해놓고 자기들끼리 보세요. 몸싸움 때문에 허은하 대표 보좌진 저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앞서 보여드린 이준석의 최측근 김철근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폭동 뭐 이런 문제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이준석의 조기 대선 승리가 확신을 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아무튼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정작 돌아온 반응은 어떠냐? 싸우니까 뉴스에 나오는구나 니들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실력으로 뉴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 욕하거나 아니면 뭐 윤석열 비롯한 그런 사람들 욕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이준석이 어떻게 제대로 기사에 나오겠습니까? 이러니 막상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준석이 가는 데마다 사고가 터진다, 가는 데마다 분탕이고 가는 데마다 누구랑 싸우고 있다. 이게 이준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이기인도 천하용인 같이 본인들이 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2명 여기에 포함해서 김용태 다음에 김용남씨가 들어갔었는데 김용남씨도 지금 주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준석의 어떤 후광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돌아온 반응을 보라니까요. 저 작은 당 하나 통솔도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 타령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바지가랭이만 자꾸 늘
늘어지는 게 이준석이 말한 능력주의입니까? 말로는 안 한다고 하죠.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막 긁긁거리면서 분뇨차 온다는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들이 긁힌다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무슨 대선 주자 운운합니까? 말로만 과학거리면 그게 뭐 과학적 사고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이준석의 서사 붕괴입니다. 서사 붕괴. 이 지점을 지적해야지 단순히 이준석 저 정치를 우습게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은 타격 없습니다. 핵심은 한쪽에는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이준석의 책 이름까지 만들었던 그 공정한 경쟁, 이게 명태균이 등장함으로써 박살이 났습니다. 거의 이준석이 여태까지 그 자기의 목숨처럼 그렇게 지켜온 그런 브랜딩이었어요.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외쳐왔지만 이게 웬걸? 뒤에 명태균이 있었네.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도 대부분 다 명태균 빨이었네. 한마디로 명태균의 똥개였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거는 그럼 다른 방법을 뚫고 가보자. 내가 빨리 그럼 대선 주자로 나가야 명태균 리스크를 좀 떨쳐내고 차라리 다른 자기 딴에는 막 아젠다라면서 이 자기는 양당이 싸울 때 나는 이 이슈 발굴해가지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정책 얘기하자고 할 겁니다. 100% 이준석은 그 얘기할 겁니다. 정책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서 명태균 얘기하고 하면 언제까지 저 양당은 정쟁화만 할 겁니까? 저같이 품격 있게 정책으로 승부 봅시다. 이거 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서사가 붕괴가 됐고요. 이게 명태균 때문이죠. 두 번째, 자기는 피해자다. 윤석열을 만든 책임을 왜 나한테 묻냐? 나만큼 피해받은 사람이 어딨냐? 라고 피해자 서사를 저렇게 써왔지만 이거는 허은하 때문에 박살나게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명태균과 허은하 이 두 사람이 이 서사를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허은하 대표 물러서지 않습니다.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허은하도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습니다. 야, 이것만큼은 저 진짜 허은하 대표가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적어도 허은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이 와중에도 또 이준석은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갔구나. 이게 결국 이준석의 본질이란 겁니다. 왜 저렇게 준적존을 못해서 안달인 거죠? 아무튼 그 개혁신당 특히 이준석 관련한 나락 소식은 이제 앞으로 계속 전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식 짤막하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권영세 씨가 사실상 저거는 폭동 사주라고도 봐도 무방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선관위에서 이거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통산적인 상황에 설 선물 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노골적으로 폭동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때까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 경찰에서 안가 CCTV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또 불발됐다. 안가랑 경호처에 대한 압색 제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이걸로 경찰 욕하면 안 됩니다. 왜 막혔냐? 역시 또 등장한 경호처입니다. 삼청동 안가는 참고로 조지호,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내란 전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적 인물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삼청동 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경호처가 맡고 나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조직이 있죠.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해서 결국 이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거 반려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 윤석열이
저렇게 구속이 돼 있다고 해도 김성훈을 계속 앞세워가지고 자기의 수사 과정의 불리함을 줄여보겠다는 노림수가 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복귀를 함으로써 윤석열은 다시 성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변호사에 따르면 비화폰 기록 삭제 시도는 명백한 증거인멸인데 검찰은 왜 영장을 발부한 거냐. 지금 이렇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단독 보도들도 나오고 있죠. 윤석열 체포 전에 총 얘기를 하니까 김성훈이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풀어줘요? 저것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검찰이 지금 공수처, 경찰의 존재감을 확 빼앗기고 나니까 나는 우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뭐 이걸 다시 관심받고 싶어서 저런 건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런 거라고 하면 헛발질 제대로 한 거죠. 안 그래도 니네들은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국면에 경호처에다가 저런 힘을 실어줘요. 심지어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또 중요한 내용을 폭로했죠. 김성훈이 김건희한테 만난 회를 준다면서 바다에 가두리를 만들어서 작살 사냥을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경호처 내부도 이게 터진 게 전부가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이 이광호 경호본부장 문제도 심각한데요. 한마디로 기관 단총 2정 그리고 막 실탄들을 무기고에서 꺼내가지고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유혈 사태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김성훈하고 이광호가 다시 부활을 한 셈이니까 당연히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의 멘붕 소식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전해졌는데 한마디로 당시에 경호처 김성훈 같은 것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선 얼마나 지금 멘탈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막 인사조치 예고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들의 직위 해제를 원한다. 근데 최상목도 공범입니다. 최상목, 검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제대로 박제할 필요가 있고요. 당장 현직 검사가 내부망에 윤석열 까는 글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이거 음모론만으로 치부해서 안 된다. 이따위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또 친윤 라인들이 이번에 얼마나 또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치겠습니까?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게 맞고요. 당장 이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윤석열이 헌법재판관들 앞에 나서겠다. 거기서 양복 입고 계엄 정당성을 강변할 것이라는 예고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 앞에 지금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당장 법원도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들이 헌재라고 가만 냅두겠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을 했다는 논란이 또 터졌는데요. 응원이 필요하다. 말로는 응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헌재로 가달라고 오늘 2시에 윤석열이 헌재에 직접 오니까 가서 윤석열 좀 응원해달라.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 거겠습니까? 저 사람이 말한 응원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이런 DC의 충격적인 예고 글들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결국 저들은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동료 중에 폭동에 참여했다가 결근한 사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 사람 당연히 회사에서 내쫓겨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막 심기를 건드리고 다니는지, 이게 결국에는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을 제가 6년째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오프라인까지 나와가지고 대놓고 자기들끼리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여기에 또 정치인들, 그것도 유력 정치인들이 힘을 팍팍 실어주고 있고 유튜버들은 또 여기에 껴가지고 같이 돈까지 벌고 있고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구축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골든타임을 한참 지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들은 마가 흉내를 내면서 트럼프를 또 저렇게 신격화하고 트럼프가 오면 이제 윤석열도 다 풀려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트럼프의 말장난, 거짓말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데요.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내란과 폭동이 끝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듯이 왜 이런 상황에 꼭 또 민주당 이름으로 저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임종석 씨가 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민주당이라면서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냐?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도 어지간하면은 민주당 내부에 특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부 얘기 진짜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폭동이 멈췄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타령하는 윤석열한테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잘 시도했으면 그럼 저 미치광이가 내란을 안 저질렀겠습니까? 지금 저 폭동을 저지르는 폭도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멈출 수 있습니까? 제가 진짜 임종석 씨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뭐 민주당 내부든 뭐 어디든 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팔짱 끼고 하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대화로 좀 풀어가지. 이러면 저들이 대화를 하냐고요. 내란당, 폭도당 것들이 뒤통수를 친 게 지금 하루 이틀입니까? 목 아파 죽겠는데 지금 열받아가지고 잠깐 흥분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태까지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실장의 노력이 부족해서 일베, DC, 펜코 그런 각종 커뮤니티부터 사이비 종교, 극우 유튜버들이 날뛰었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제 청정구역에서 프로게이머 최연성 선배의 말을 전했었는데 이게 이런 부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옛 영광에 취한 이는 죽은 자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아무튼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듣는데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무튼 A형 독감 다들 조심하시고요.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저 극우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베 펜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 들어가면 얼마나 날뛸지 벌써부터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집중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줌론, 그 다음에 뭐 대화와 타협론, 씨알도 안 먹힙니다. 폭도들을 보고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